북한에는 21세기에 존재한다고 믿을 수 없는 집단이 있죠. 바로 기쁨조.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 기쁨조는 김씨 일가와 그 측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집단입니다. 옆에서 시중 들기부터 마사지, 그 행위까지 이게 정말 공식 집단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기쁨조는 김정일 시기까지는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김정일이 죽고 권력을 잡게 된 김정은이 폐지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김정은은 겉으로는 폐지한 척했지만 아직도 기쁨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해지죠. 기쁨조에게 수천 달러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쁨조의 속옷을 사기 위해 약 45억 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내래 이 좋은 걸 없앨 이유가 뭐이가?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김정은 기쁨조 근황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심근경색과 심장성 쇼크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이로 인해 김정은이 뒤를 이어 북한의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이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시기까지 존재했던 기쁨조를 폐지했다고 알려져 있죠. 앞으로 기쁨조는 뽑지 말라우. 내래 여색에는 관심 없지 않간? 아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보고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라는 기야. 내래 보기보다 달달한 남자라우. 달달한 걸 많이 처먹은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라고 할 뻔.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은은 스스로 여색을 즐기지 않는다면서 기쁨조를 더 이상 뽑지 않았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도 공개하지 않았던 아내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리설주와 공식 석상에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사이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국무부인 장성택을 숙청할 당시 명분 가운데 하나가 기쁨조를 조성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정은이 진짜로 기쁨조를 폐지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직도 기쁨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죠. 먼저 2015년에 일본의 북한 전문가 시게무라 도시미스는 김정은이 김정일의 3년상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기쁨조를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김정은이 기쁨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의 사람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일의 3년상 동안 정권 내의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싹 다 조사를 진행했다는 거야. 이건 김정일이 뽑은 기쁨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기쁨조는 그 특성상 여러가지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김정일과 김정은은 서로 취향도 달랐죠. 김정일은 동양적인 얼굴을 한 작고 퉁퉁한 여성들을 좋아했지만 김정은은 서구형 얼굴을 한 글래머한 여성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로 인해 김정은은 기존의 기쁨조에게 철저한 보안 교육을 하고 전부 해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성들로 새로운 기쁨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죠. 기쁨조를 아예 새로 뽑는다니 이 정도면 기쁨조가 김부자 놈들 종특이 아닌가 싶어질 정도인데? 어라? 김정은의 기쁨조는 김부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네. 지난 2017년 세계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트레이드 맵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김정은이 중국에서 기쁨조의 속옷을 사는 데 사용한 금액이 무려 약 351만 3,500달러, 하나로 약 44억 7,800만 원. 이건 여색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45억 원 정도 되는 돈을 기쁨조 속옷 사는 데 썼다고? 이거 여자한테 얼마나 진심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김정은이 산 속옷은 그 종류가 엄청났다고 하죠. 평범한 속옷뿐만 아니라 스타킹이나 양말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가터, 여성의 몸매를 아름답게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르셋 등 김정은의 성적 취향을 반영한 속옷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이 여자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김정은은 해외에서 속옷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사왔죠. 향수, 탈취제, 메이크업 및 헤어케어 제품을 사는데 약 16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500만 원을 썼다는 거야. 저런 제품들은 남성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많이 쓰는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것들도 기쁨조들을 위해 구매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왔죠. 아니 기쁨조를 위해서 저 정도의 사치를 할 정도라니? 저 말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의 기쁨조에 대한 열망은 김일성, 김정일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기쁨조의 유무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정은 본인이 여자에 관심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정은이 기쁨조의 소속인 일명 오과 인원을 싹 다 남자로 뽑고 있다 같은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한의 기쁨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지도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북한을 돌아다니면서 기쁨조가 될 여성을 탐색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정은의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아무나 뽑을 리가 없고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기준으로 기쁨조를 뽑느냐? 먼저 김정은의 취향에 딱 맞는 예쁜 얼굴은 기본이었죠. 지도원들은 예쁜 여성들을
여성들을 골라서 기쁨조에 적합한지 검사를 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의 취향은 키가 큰 여성입니다. 이로 인해 일정 기준의 키를 넘어야 했죠. 그 기준은 보도기사와 탈북자의 증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65cm 이상이거나 170cm 이상은 되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키가 대략 170cm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즉 김정은은 자기보다 크거나 비슷한 여성을 좋아한다는 거지. 게다가 이런 기준을 맞춰도 확인할 것들은 많았고 이 과정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나쁘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는 몸에 상처가 없어야 하는데 북한은 검사소에 여성들을 모아놓고 옷을 벗긴 다음 일일이 눈으로 확인했죠. 심지어 이때 간부들이 구경을 나와서 여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와, 역시 북한은 북한이네. 진짜 인권 같은 건 개무시하는 미친놈들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짓을 당한다는 상상만 해도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잖아요? 문제는 아직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 남아있다는 거야. 여기서 더 수치스러울 게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오마이갓, 이른바 처녀성을 검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걸 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기쁨조는 선발 과정부터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검사를 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기쁨조 최종 선발이 되기 전까지 이런 검사를 계속 받으면서 북한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뽑힌 기쁨조는 합숙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받는데요. 술 시중드는 법부터 술을 접대할 때의 복장과 매너는 당연했고 상대를 목욕시키고 성적인 봉사를 잘하는 법, 피임법 같은 것들까지 마스터를 해야 했습니다. 교육까지 마친 후에는 옷과에 소속되어서 특각 또는 초대소라고 불리는 일종의 김씨 일가와 고위 간부를 위한 별장에서 대기하게 되죠. 그리고 김정은이 오면 성심성의껏 보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김정은 전용 후하 별장이 총 30여 곳 있다고 하죠. 그런데 김정은이 직접 방문하는 후하 별장에 고작 한두 명이 기쁨조가 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수십 명의 인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후하 별장에 상주하는 기쁨조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곳에 있는 기쁨조까지 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 많은 인원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별장은 밥이 좀 맛있구만 기래. 가서 여기 주방장에게 선물 좀 전해주고 오라오. 알겠습니다. 내일 날래 가서 가지고 갔습니다. 어머, 주방장한테는 선물을 주는데 역겨운 거 아니 옆에서 모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래 그렇게 정없는 사람으로 보이니 동무의 선물은 2배로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별장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는 여성에게도 2,000달러 하나로 약 255만원과 가전제품을 줬고 기쁨조에게는 그 2배를 줬다고 하죠. 이 말은 즉 기쁨조는 4,000달러 하나로 약 510만원을 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쁨조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 이게 별것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건 북한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죠. 아니 북한은 인민군 군관 월급이 북한 돈 4,000원 정도로 약 0.5달러 하나로는 약 640원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쁨조가 받은 돈이 인민군 군관이 8,000개월 약 667년을 일해야 받는 돈이란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은 기쁨조의 돈을 아끼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쏟아 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김정은이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도 최근에는 기쁨조를 뽑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하죠. 왜냐? 기쁨조가 되려는 여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동안은 북한이 옷가와 기쁨조를 가문의 영광이라도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다녔거든요. 게다가 기쁨조가 만 25세까지 근무해서 퇴직하게 되면 소속과 보직이 변경되어서 고위 군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던 북한 주민들은 기쁨조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 주민들도 기쁨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실체가 뭔지 알게 되었죠. 힘들게 뽑혀서 간 곳이 김정은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인데 가고 싶을 리가 없지. 심지어 출세를 위해 만 25세까지 근무하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기쁨조는 김정은 말고도 다른 북한 고위직들도 상대하다 보니 피임을 못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나 기쁨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기쁨조에서 쫓겨난다는 거야.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 여성들은 기쁨조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들은 기쁨조 선발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해서 고의로 얼굴에 상처를 내거나 남자를 만나 잠자리를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에휴, 김정은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여성들이 고통받아야 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네요. 자, 그럼 기쁨조 같은 비인권적인 집단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